이런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성이 좀 쉬운 걸 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팩트는 어디로 가버리고 본인의 주장만 남는. 현 시대에 와서도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부서는 여성노동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여성노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주입니다. 주로 비교노사 관계나 노동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동양 데이터 분석센터를 맡고 있는 황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분석하고 또 그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일들을 계속 해왔고요. 있어요. 흉부외과, 뭐 산부인과, 치과, 마취과, 또 혈압 시작하네. 건설 기계, 뭐 공개를 만들어서 증명해 보셨으면 만들어서 증명을 했잖아요. 자, 그죠? 통계청 자료 직종, 성별, 초과 근로시간 남자 15.3시간 여자 이 영상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성별 임금 격차가 안 줄어드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느꼈고요. 이게 팩트는 어디로 가버리고 본인의 주장만 남는. 이게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니 우리가 대화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팩트가 아닌가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학력이 높고 경력이 높아서 나는 차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차이라고 하고요. 정말 똑같은데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딱 뽑아내거든요. 저는 항상 데이터 갖고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500개 기업들이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10,000명의 종사자들을 총 15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저랑 여기 앞에 계신 김난주 박사님하고 어빌러티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같은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130% 받고 70%를 받고 있었던 거야. 동일한 기업에 있는 남녀 노동자들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 직군, 동일 임금의 동일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시간당 임금으로 하면 30% 정도가 되고 요번에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29%. 한국에서 그 임금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같이 양육의 부담이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에서는 여성은 초과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의 노동자 비율이 지금 뭐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월 평균 임금으로 했었을 때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작다는 것은 여성들이 단시간 노동, 근로시간을 강제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 세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그 근로시간 차이보다 임금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 여성의 그 근로시간이 짧은 대신 집에 와서 노는 게 아니라 가사노동을 더 합니다. 맞벌이 가구로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남성은 한 40분, 여자는 3시간 이상. 마지막으로 남성은 보통 제조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과 노동을 굉장히 잘 측정하고 초과 수당을 잘 줍니다. 근데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준비 시간 또 예기치 않은 시간 이런 굉장히 늘어나고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카운트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과 능력의 대리 변수를 직급을 넣었어요. 이 직급을 넣고 봤는데도 차별이 보이더라. 능력 중심으로 가게 되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개선이 다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거의 20%로 묶어놨었잖아요. 티빙 포인트라는 것을 작년에 사회학 교수가 미국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어떤 조직에서 25%의 비율이 되면 그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바뀌기 시작한다 했는데 교묘하게 20% 미만으로 여성을 묶어놨더라고요. 같은 직종에서도 여성의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러 직종에 대해서 여성들이 넘을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다. 공급 차원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여성의 선호를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기업 측의 수요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 측이 여성을 자꾸 그 저임금 뭐 불안정한 일자리로 그 채용하게 되면 여성은 뭐 인적 자원을 개발할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너무 쉽게 여성은 그런 직종을 선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통계인데 중위임금으로 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OECD 국가 몇 년째인데요. 통계 조작 국가죠. 그걸 우리만 산술평균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학력감 들어가고 중위값 해도
뭐 중위값으로 하면은 뭐 임금 격차가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2년생 김재영 난 오케이, 62년생 우리 엄마는 오케이.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여성들은 어려운 일을 기차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 외국의 경우에 전공에 의해서 남녀 격차가 설명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공대를 선택한 여성과 공대를 선택한 남성의 소득 격차 발전이 똑같이 17.1%예요. 그러니까 공대를 가나 그렇지 않아 차이가 없는 거죠. 도리어 뭐가 크냐면은 대기업에서 뽑느냐 안 뽑느냐, 정규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 차별이 노동 경력 초기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동일 노동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주는 일자리에서 여성을 안 뽑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은 한국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대졸 직후에 남녀 임금 격차가 얼마냐를 비교를 해봤어요. 한 2% 차이 나요. 한국에서 나오는 그 대졸 직후에 남녀의 소득 격차가 17%에서 뭐 20%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미국에서 지금 없습니다. 상당한 한국적 특성이죠. 일본이 2위고 한국이 1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 현재의 젊은 층에서는 여성하고 남성하고의 교육 수준 격차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 정도 이상의 선진국이라는 국가에서 여성에게 한국만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에게 한국만큼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국은 여성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훌륭한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인적 자원 낭비 국가죠. 금융권은 성차별로 좀 유명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원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원을 뽑아서 그 진급도 승진도 잘 안 되는 쪽에만 뒀다가 그게 93년에 없어졌지만 최근까지도 비율을 4대 1로 뽑을 거야. 7대 3으로 뽑을 거야. 이거를 결정해 두고 성적이 높은 여성들을 대거 탈락시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대 여성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웃기지만 남성 할당제인 거죠. 소수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비인지했던 시절에는 시집을 잘 가려면 교사나 약사를 해야 되는구나. 사회에서 여성들한테 일도 하고 일가정 양립도 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명성도 쌓고 굉장한 차별인 거죠. 요즘 청년 여성들은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인지하지 못했을 때, 비인지했을 때 62년생들은 당연시 받아들였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나서도 불합리를 받아들이는 건 남성, 여성 떠나서예요. 불합리한 걸 알고 나서 그걸 참으라고 요구하는 건 몰랐을 때 얘기네요. 요즘 여성들은 자립이거든요. 경제 자립.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그것을 인식을 하면서 기업들이 여자는 결혼할 거를 생각을 하고 나를 안 뽑는구나. 그럼 다 비혼이라고 해야지. 여성이 육아휴직 가고 여성이 출산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하면 여성은 이제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우면 남성은 혼자서 외벌이로 하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미뤄요. 비혼이 생겨요. 결국 이 사회가 출산 장려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저도 약간만 덧붙이자면 육아휴직을 보통 여성한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간도 막 길게 하고. 근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여성 경력 단절도 촉진시키게 되고요. 물론 여성도 아직 비정규 스테이터스나 그러면 못 받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너무 이런 많아요. 얘기를 하기를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성한테 주는 것만큼 남성이 받아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남성이 뭐 그 아이를 돌볼 그런 권리를 좀 보장해 준다는 차원도 있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을 차별할 인센티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넣어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주의 사회이면 여성의 리더로서의 여성은 자기 그 견제색들을 쳐내요. 그런 게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성공한 여성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평등하진 않은 사회다. 2017년에 한 조사가 100인 이상입니다. 100인 이상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입니다. 400명 갖고 조사를 했던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다 과거에 일한 경력이 있는데 경력의 산정 비율이 여성이 낮았습니다. 여성들이 경력이 있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거의 신입사원처럼 채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반해서 남성들은
차장급으로 입사한 남성도 있고 부장급으로도 입사한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기업에서 여성들을 기피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한국 여성들은 성차별 외에 또 연령차별 2개까지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은 청년 여성들이 내가 30대 넘어가면 시장에서 나를 뽑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신입 사원부터 대리, 과장까지는 계속해서 차별이 줄어서 차별이 없어져요, 과장에서. 그 이상으로 부장하고 임원으로 갈 때 오히려 차별이 생겨나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승진을 통해서도 임금 차별적인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인가? 저는 임원급 이상에서 또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이 추정 차원이 아니라 확고한 저는 사실에 기반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100대 기업, 500대 기업 굉장히 훌륭한 곳에는 여성 임원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취업해서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훨씬 더 작고 임원의 임금이 낮은 곳인 거죠. 좀 더 남녀 평등한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이제 노동시장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 그 남성 주 생계부양자 모델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년대 여러 주에서 얘기를 하다 63년에 동등임금법이 통과가 됐지만 실제로 효과는 미흡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별임금 공시제 같은 겁니다. 핀란드 같은 데서는 노동자 대표가 이제 정보 청구권을 가지고 독일에서도 유사한 법이 통과돼서 취업자가 이제 임금 정보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 독일도 2017년에 그 공정임금법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다 이런 걸 보통 우리는 고정관념 혹은 스테레오타입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 영어권 웹에 가보면 그 동양인 남성에 대한 이런 스테레오타입화도 굉장히 많아요. 뭐 수학 문제는 잘 풀지만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뭐 그 큰 기업의 관리자가 되기에는 동양인 남성은 적합하죠. 역사상 이런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그 올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